혈관 건강, 특히 그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산화질소, NO라고 하죠. 이 생성 능력하고 혈관 내벽, 그러니까 내피 기능, 이게 남성 활력, 특히 발기 기능하고 완전 직결되거든요. 실제로 발기부전이 더 큰 심혈관 질환의 어떤 초기 신호일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초, 특히 그 사과 식초랑 생강, 이게 정말 남성 활력에 도움이 되는 건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뭐가 진짜고 또 과학적으로는 뭘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이게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입니다. 식초처럼 뭐랄까 쉽고 자연스러운 걸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이러면 진짜 솔깃하죠. 자, 그럼 이 매력적인 주장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사과 식초부터요. 자료 보니까 몇몇 작은 연구들에서 식후 혈당 오르는 거를 좀 완만하게 한다거나 또 포만감을 줘서 체중 관리에 약간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 점이 흥미롭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직접적으로 활력을 막 준다, 이런 효과라기보다는요, 대사 건강이 좀 개선되면서 생기는 간접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비만이라든가 인슐린 저항성 있잖아요. 이 혈당 조절 능력 문제, 이게 에너지 수준 떨어뜨리고 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 낮추는 거랑 관련이 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사과 식초는 전체적인 건강관리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아주 작은 조각. 네, 그 정도지 이것만 믿고 활력이 막 샘솟는다. 이건 좀 마법 같은 이야기죠. 게다가 그 위 배출 속도를 늦추는 효과. 이게 위 기능 자체가 좀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위 마비 같은 거.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해로울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직접 효과보다는 전체적인 건강이 좀 나아지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심혈관 쪽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혈액순환 촉진, 옛날 말로 혈을 푼다. 이런 식의 주장도 있던데 이것도 활력이랑 관련 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요, 과학적인 근거가 훨씬 약하거나 좀 상충돼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나아졌다 이런 연구도 있긴 한데 또 별 변화 없었다는 연구도 꽤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어혈을 푼다 이런 전통적인 개념은 사실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혈압 낮추는 효과도 인체 연구에서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식초를 심혈관 건강 개선의 어떤 주요 전략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식초 효능이 좀 과장된 면도 있는 것 같네요. 효과는 좀 불확실한데 혹시 위험성은 없을까요? 먹는 거니까. 그 점이 중요해요. 식초는 아시다시피 강한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희석을 해도 치아 에나멜을 좀 부식시킬 수도 있고 식도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게 흔치는 않지만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너무 낮아지는 저칼륨 혈증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칼륨 혈증이요? 네. 칼륨이 심장 박동에 아주 필수적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특히 특정 이뇨제 드시거나 디곡신 같은 심장약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당뇨병 약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위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유행만 믿고 막 드시는 건 좀 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식초에 대한 환상은 좀 걷어내야겠네요. 자료에서는 식초 얘기 말고도 활력의 더 근본적인 기둥들, 그러니까 혈관 건강, 근육 펌프, 그리고 호르몬 균형, 이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훨씬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네. 혈관 건강, 특히 그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산화질소, NO라고 하죠. 이 생성 능력하고 혈관 내벽, 그러니까 내피 기능, 이게 남성 활력, 특히 발기 기능하고 완전 직결되거든요. 실제로 발기부전이 더 큰 심혈관 질환의 어떤 초기 신호일 수도 있고요. 또 종아리 근육, 이게 피를 심장으로 다시 쫙 밀어 올려주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 펌프 기능이 약해지기 쉽죠. 그리고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 이건 주로 밤에 잠자는 동안에 생성되는데 잠이 부족하면 정말 치명적이에요. 와, 잠을 하루에 5시간만 잤는데 테스토스테론이 10년 이상 늙은 엄마큼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잠이 활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식초 말고 자료에서 또 주목한 게 생강인데 생강은 좀 다른가요? 항염 효과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생강은 그 항염, 항산화 효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혈액순환을 돕는 데 좀 사용되어 왔고요.
동물 실험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좀 촉진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보이긴 했는데 아직 사람한테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좀 부족합니다. 아, 아직은? 네.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는 생강이 피를 좀 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 또는 수술 앞두신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식초든 생강이든 뭐랄까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핵심은 아니다. 이런 거네요. 그럼 이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당신의 활력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 실용적인 조언은 뭘까요? 네, 핵심은 역시 기본 다지기입니다. 첫째는 수면이에요. 매일 밤 7시간에서 9시간 푹 자는 거 이걸 최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혹시 잠들기 좀 어렵다 하시면 따뜻한 물에 발 담그는 족욕 있잖아요. 아, 족욕이요? 네. 둘째는 운동이죠.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는 근력 운동, 이걸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 위한 까치발 들기 운동, 그리고 골반 적응 강화하는 케겔 운동, 요것도 추가하면 더 좋고요. 네네. 셋째는 영양입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 위주로 드시고요. 특히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같은 미네랄, 비타민 부족하지 않게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해요. 혈관 건강 위해서 L-아르기닌 보충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이건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고 결정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활력의 적이거든요. 코르티솔 호르몬 높이니까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걸로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들어보니까 미국 비뇨기과 협회 이런 곳의 가이드라인하고도 거의 비슷하네요. 결국 화려한 비법 찾기보다는 그냥 건강한 생활 습관 이게 먼저다 이런 거군요. 식초나 생강은 위험성도 있으니까 아주 신중하게 정말 보조적으로만 생각해야겠고요. 자, 오늘 딥 다이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초는 일부 대사 건강에 아주 약간의 이점을 줄 수도 있지만 활력을 위한 만능 해결책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걸 확인했고요. 생강 역시 가능성은 좀 보이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고 이것도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거였죠. 네, 맞습니다. 자료들이 결국 가리키는 진짜 열쇠는 바로 그 기본기, 탄탄한 기본기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것들이 활력, 근육, 호르몬이라는 활력의 세 기둥을 진짜 튼튼하게 받쳐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어쩌면 쉽고 빠른 해결책을 자꾸 찾기보다는 꾸준하게 이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것. 이게 진짜 활력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 수면 부족이 테스토스테론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그런데 잠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 따뜻한 족욕. 어쩌면 이 간단하고 오래된 방법이 우리가 막 찾는 수많은 영양제보다 당신의 활력 여정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너무 쉽게 그냥 지나치고 있는 첫걸음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